충분맞이가 되는 거죠. 근데 자, 복해라는 분은 달리 또 부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화 사람들은 기역자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해라고 했을 땐 이거 진화 발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복도 발음되고 부도 발음되고 다 두 가지가 발음이 돼요. 자, 근데 이분의 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축융이에요. 자, 이 축자를 보면은 삼신에게 축물을 읽는 맏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죠. 그가 축이에요. 그 다음에 융은 뭐냐면은 융은 격을 충으로 불리는 지자가 들고 있어요. 지손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담는 그런 화로가 격인데 격에다가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 찾아가 재단에 올려요. 그 일을 시키는 분이 축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 진화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 이름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돼야 한국을 세우고 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조상이 개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언제 김효년이라고 그랬어요. 김효년. 한국이 김효년에 세워졌어요. 어디 세워졌느냐? 풍주 백옥이라는 데 세워졌어요. 거기에 도읍을 했어요. 풍주 백옥. 근데 풍주 백옥이 어디라고 설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터리에 빠져 있죠. 근데 풍주 백옥으로 우리가 비정할 만한 곳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거기가 바로 많은 옥기들이 출토된 적봉 홍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봉의 홍산이 바로 풍주 백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근데 한인이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조이족의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를 가요. 근데 그것을 취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이족에서 여자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이족을 좀 겁을 줬든가 조이족과 싸워서 이겼든가 아마 그래가지고 이 조이족의 여자가 전리품으로 그 풍이족에게 상납이 됐든가 아마 뭐 그런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여기 나오는군요. 조이족의 여자가 이름이 뭐냐면은 한영이에요. 근데 한자에 보면은 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자가 그 부수 외문자로 써 있어요. 근데 그 문자 안에 날일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날일자를 쓰는 나라가 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그 날일자를 쓴 나라는 풍이족의 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풍이족의 나라를 멸망시킨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풍이족의 나라 멸망시킨
멸망시켰는데 한나라는 어떤 나라 멸망시켰냐 하면은 BC 108년에 막조선을 멸망시켰어요. 막조선에는 맥조선이란 뜻이 있어요. 자, 항영과 한인 두 분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9명을 낳아서 구주에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풍이와 조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음 문장에는 그 풍이인이다, 한인이 풍이인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풍이족과 조이족이 결합해서 만드는 우리들이 그분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을 우리 조상들이 최초에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한자는 어떻게 생긴 문자냐? 이건 틀림없이 풍이족의 문자예요. 왜 그러냐? 자, 한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먼저 2개가 나오죠. 2개의 특징은 뭐냐면 초두자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초두자는 이게 풀초가 아니고 뭐냐면은 사람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디 있냐면은 마고라는 문자 안에 들어있어요. 이 나무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은 마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로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나무거든요. 일본 사람은 끼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자, 그 밑에는 물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수가 나중에는 이게 나무목으로 변하죠. 자, 그리고 양의 뿔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쌍사문이죠. 그러니까 2마리의 뱀으로 된 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한일자가 그 위에 그 쌍사 위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밑에 쌍사문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도 보면은 역시 쌍사문이 있군요. 근데 여기 쌍사문은 또 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자가 밑에도 하나 있죠. 그건 땅이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한국을 강조한 한자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풍이족을 강조한 또 한자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4개의 한자로군요. 자, 물 숫자가 꿈틀거리다가 이게 풍이족의 그 뱀사자처럼 생겼죠. 그것이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자자의 시온 문자가 여기 나와요. 그것이 큰 대자군요. 그러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멈출 지자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멈췄다는 거죠. 누가 멈췄겠어요? 한인 천재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멈췄을까요? 여기 보면은 쌍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사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쌍사문은 이게 결혼을 상징하는 문자로 볼 수 있어요.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팔 아래는 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는 문자가 나와요. 이게 앞에 두 문자는 춘추 시대의 문자예요. 근데 맨 앞에 문자는 제나라 제후와 관련되는 문자군요. 그러니까 제기에 나오는 문자예요. 또 춘추 시대에는 또 진공, 그러니까 진나라의 제기에 나오는 문자예요. 두 번째 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 시대에 나와요. 제공. 이것은 역시 제나라와 관련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풍이 문자가 이렇게 제나라 문자에도 나오고 진나라 문자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나라 문자에도 나올까요? 이건 이 사람들의 조상이 다 풍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 초나라의 문자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지가 또는 자지가 나무 목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자는 마고 할머니의 장자다 하는 그 나무와 같은 문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쌍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나라도 역시 보면은 풍이족이 틀림이 없죠. 쌍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붓으로 나무 목자가 들어있어요. 이건 마고의 자손이 틀림이 없죠. 자, 그래서 풍이족과 조이족의 결합을 강조한 한자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소전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게 진나라 문자예요. 또 옆에도 역시 진나라 문자예요. 근데 진나라의 문자가 이 두 번째 문자는 공문서를 봉하는 데 쓴 봉리에 새겨진 문자예요. 근데 이게 한자예요. 자, 보면은 뱀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쌍사문이 단사문이 된 거죠. 뱀사자 하나만 나오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어요. 진나라 때는. 그 다음에 진나라 때지만은 봉리에는 하늘은 없고 땅만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그 풍이족, 이게 문자인 건 틀림이 없죠. 근데 이게 한자예요. 자, 그 다음에 풍이족이 한국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배달나라가 들어서고 배달나라가 또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이 들어섰다가 조선이 또 멸망해요. 그리고 진나라가 들어섰다 진나라가 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거든요. 자, 한나라는 이 쌍사문과 단사문으로 된 한자를 날일자로 바꿔요. 근데 왜 날일자로 바꿨을까요? 이미 항영시대에 한이라는 문자에 날일자를 뭐 썼거든. 그러니까 그 문자를 가져다 쓰고 한나라 시대에 변화한 한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